생명, 과학기술, 윤리가 한데 묶여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과학이 가져온 윤리의 문제라고 해야 하는데 이는 과거에는 생기지도 않을 일들,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오시이 마모루의 공각기동대의 주인공 구사나기는 뇌를 제외한 온몸이 기계로 대체된 사이보그입니다. 구사나기는 시간만 나면 홀로 호수 속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나는 진짜 살아있는 인간인지, 사실 몸의 다른 부분들처럼 뇌 역시 기억을 이식한 컴퓨터 칩으로 바뀌었는데 자신만 모르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기계인 내가 왜 실존과 고독의 근원을 고민하는지를 자신에게 끊임없이 반문하면서 말이죠. 복제양 돌리라는 온전한 존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3명의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유전자상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의 유선 조직세포를 떼어내어 그 유전자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 태어날 양의 조직 형성을 조절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수정란상의 어머니입니다. 거기에서 수정란 세포를 떼어내어 그 각각의 세포에서 유전자를 빨아냅니다. 그리고 전기적 충격의 도움을 받아 이제 핵이 빠져버린 수정란 세포와 유선 조직의 세포를 융합시킵니다. 그러면 유전자상의 어머니의 유전 형질만이 수정란 세포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세 번째의 대리모인 양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시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임신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의 유전자상의 어머니와 동일한 우리의 돌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남성으로부터는 아무런 성분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두 글의 인간의 생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는 양부모에게 버림받고 인간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어린 로봇 데이비드의 이야기입니다. He has brown hair. He has blue eyes. His love is real, but he is not real. 이라는 광고 카피가 진한 여운을 주는 이 영화에서 우리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로봇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지능을 가지고 사랑을 갈구하도록 만들어진 이 로봇은 과연 살아있는 걸까? 만약 산 것이 아니라면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로봇의 모든 행동은 그저 좀 잘 만들어진 컴퓨터 수준에 불과한 것일까? 반대로 그 존재가 살아있는 것이라면 왜 로봇은 그토록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걸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각기동대의 장면을 보면 쿠사나기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은 생물과 무생물을 가르는 기존의 기준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 탄생과 성장과 죽음을 거치며 생식을 통해 후손을 남기고 대사활동을 하는 것들만을 생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있는 것은 생물, 생물은 귀하고 소중한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은 무생물, 무생물은 가치가 덜한 것이라는 공식에 아주 익숙한 편입니다. 생명은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배웠고 살아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가장 우선하는 가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생명의 범위부터 다시 규정 지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떤 게 진짜 살아있는 것이고 어떤 게 진짜 살아있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인용한 권터그라스의 글을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제가 옳게 본 것이라면 선생님은 남성적 몫에 대한 포기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양에게서, 그리고 다음에는 돼지에게서, 그리고 마침내는 원숭이에게서 성과를 거두게 될 아버지가 전혀 필요 없는 유전자 조작이 조만간에 인간에게도, 더 좁혀서 말하자면 여성들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 점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희망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고서 상상에 그치지는 않을 집짓기 방식이 확정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돌리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빌버트 박사는 유전자상의 어머니, 수전단상의 어머니, 그리고 대리모로 자신을 제공하겠다며 벌써부터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모든 것은 당분간은 사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학문적으로 뒷받침된 생명윤리학입니다. 생명윤리학이 시대에 뒤떨어진 도덕관념보다도 훨씬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광범위하게 퍼진 불안감의 확신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날에 옛 방식대로 생겨난 인간 세대와 나란히 성장하게 될 복제 인간 세대에 새로운 사회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권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